자, 이번에는 레디어스 모디파이에 관련된 그 키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트랜스폼에 관련된 키를 만들었는데, 자, 먼저 박스를 하나 탑뷰에서 만듭니다. 탑뷰에서 박스를 만드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일단은 여러분들이 탑뷰에서 만들어 주고, 모디파이로 들어갑니다. 자, 모디파이 들어가면 기본 메뉴들 있죠. 자, 뭐 이런 식으로 수치가 변화가 되죠. 지금 세그먼트 값들이고, 이것을 오토키를 누르고, 타임 슬라이드를 20으로 옮기고, 이 값들을 변화시키면은 회색으로 키가 생긴다는 거죠. 이렇게 애니메이션이 되는 겁니다. 자, 오토키를 일단 끄고, 자, F4번, F3번, 요 활용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잘 알고 있죠? 자, F3을 누르면은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F4를 누르면은 외곽에 엣지선이 흰색으로 보이죠? 자, 이렇게 해놓고 세그먼트를 자, 높이 방향으로 좀 올려줍시다. 이렇게. 일단은 애니메이션 값이 이미 들어가 있어요. 높이 방향으로. 이걸 일단 지우고 다 지워버리죠. 높이를 좀 더 높게 해주고. 자, 이런 박스가 있습니다. 오토키를 누르고 이 높이 값들이 애니메이션이 물론 되고 이것도 물론 되겠죠. 이렇게 바꾸면은 이런 식으로 애니메이션이 다 됩니다. 그 다음에 오토키 끄고, 자, 이 수많은 모디파이어 가운데 밴드를 한번 줘봅시다. 밴드도 40 주고 밴드 앵글 값을 이렇게 하면은 이것도 당연히 애니메이션이 됩니다. 이 박스에서 사용할 수 있는 많은 종류의 모디파이어들의 값들이 이런 식으로 다 애니메이션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일단 밴드는 지우고, 자, 모든 자, 값들이 이렇게 지웠습니다. 자, 박스가 하나 있는데 오토키를 누르고, 자, 이 박스의 높이 값을 0프레임일 때 자, 0을 둡니다. 그리고 10프레임일 때 100 정도 할까요? 자, 그럼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20프레임으로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게 되겠죠. 올라갔다가 이렇게 내려가는. 근데 만약에 올라갔다가 잠시 멈추어 있다가 내려가고 싶다 라고 하면은 먼저 20에 있는 키를 30으로 옮기고 10프레임에 있는 키를 20으로 옮기면 되겠죠. 그러면은 자, 10프레임에 100까지 올라가고 이걸 복사했기 때문에 20프레임에서도 100이 되겠죠. 그 다음에 30프레임에서는 0이 되고, 이렇게 하면은 올라갔다가 잠시 멈췄다가 내려가는 그런 모션을 만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간단하게 문제를 하나 낼게요. 자, 세 개의 박스가 있습니다. 색깔도 다 다르고, 자, 이 박스가 순차적으로 하나씩 올라가죠. 올라갔다가 자, 요것을 먼저 한번 여러분들이 만들어 보고 크게 어렵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 계속 진행을 할게요. 자,
요것을 모두 다 만들어 봤을 거라고 생각하고 같이 한번 만들어 봅시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세그먼트가 아까 밴드 때문에 제가 세그먼트를 넣었었는데 지금 세그먼트 필요 없죠. 자, 박스를 하나 만들고 여러분들이 다 만들었겠지만 제가 지금 만드는 거하고 똑같은 방식인지 한번 비교해 봅시다. 자, 먼저 0프레임에서 높이가 0이 되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10프레임에서 높이가 100이 되었습니다. 100이. 그러면은 이렇게 물체가 생성됩니다. 그러면은 많이 실수하는 부분이 오토키가 켜져 있는 상태로 여러분이 이것을 복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두 개씩이나. 이렇게 되면은 자, 이렇게 됩니다. 이 뭐냐면은 복사 자체는 애니메이션 안 됩니다. 그런데 0프레임에 이미 이 안에는 3개의 박스가 숨어 있는 거죠. 복사 자체가 애니메이션 안 되기 때문에 복사된 채로 3개의 박스가 겹쳐져 있는 겁니다. 겹쳐져 있다가 3개가 있죠. 지금 겹쳐져 있다가 이동하면서 커지는 거죠. 그래서 절대로 2개 지우고 복사는 오토키를 꺼놓고 해야 됩니다. 자, 2개를 더 만듭니다. 이미 박스를 커지는 애니메이션을 만들었기 때문에 동시에 커지는 박스가 3개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키를 다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타이밍만 바꾸면 됩니다. 높이도 바꿔야 되겠지만 먼저 타이밍을 자, 두 번째 박스는 10에서 20만큼 커지면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박스는 20에서 30만큼. 그러면은 커지고 이런 식으로 애니메이션이 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높이가 이제 더 달라야 되겠죠. 자, 지금은 이제 오토키를 켜주고 여기서 만약에 오토키를 안 켜주고 수치를 바꾸면은 한번 바꿔볼게요. 이렇게 처음부터 20이 이미 존재하는 형태가 됩니다. 처음부터 20인 거죠. 그래서 120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높이 값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오토키를 누르고 0프레임에서 0 20일 때 120 이렇게 되어야지만 우리가 원하는 형태로 애니메이션이 됩니다. 세 번째 박스도 0프레임일 때 0 30프레임일 때 140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원하는 자 형태가 됐죠. 컬러는 각자 바꿔주고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문제를 낼 때마다 한번 풀어보고 그 다음에 따라하기를 해야 돼요. 자, 이번에는 항상 여러분이 문제를 한번 보고 대충 훑어보고 그냥 만들지 말고 2번, 3번 또는 5번 반복해서
무슨 차이가 있는 건지, 정확하게 어떤 형태로 움직이는 건지를 확실히 관찰을 하고 만들어야 됩니다. 대충 보고 그냥 대충 만들어 버리면은 절대로 안 됩니다. 항상 먼저 확실하게 관찰을 하고 그 다음에 만들어 줘야 됩니다. 지금은 커졌다가 잠시 멈추어 있다가 다시 작아지는 형태입니다. 됐죠? 자, 각자 만들어 보고 또 같이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모두 다 만들어 봤죠? 자, 이제 같이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박스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영 프레임일 때 이 박스가 우리가 이것을 스케일로도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 모디파이에 있는 수치로 하는 이유는 정확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는 수치를 직접 입력할 수가 있죠. 그래서 정확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 모디파이에 있는 값들을 조절해서 만드는 것이 더 편리합니다. 0프레임일 때 0이어야 되겠죠. 10프레임일 때 100이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오토키 누르고 오토키 끄고 복사를 합니다. 아까 전하고 같은 반복이 되겠지만 한번 해봅시다. 오토키 끄고, 복사할 때 오토키 끄고 해야 된다고 이야기했죠. 자, 두 번째 박스는 10에서 20, 세 번째 박스는 20에서 30. 자, 여기까지는 됐죠. 그 다음에 수치를 바꾸기 위해서 자, 120, 그 다음에 세 번째 박스는 30프레임에 가서 140. 자, 어떻게 끄고 여기까지 됐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박스가 올라갔다가 잠시 멈추어 있다가 내려가야 됩니다. 자, 잠시 멈추어 있으려면은 30프레임과 똑같은 값이 들어가면은 변화가 없게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복사합니다. 그리고 50프레임에서는 0이 되어야 되겠죠. 물론 오토키를 켜고 0을 높이 값에 0을 줘도 되지만은 키를 복사해도 되죠. 이렇게. 그 다음에 두 번째 박스는 50까지 가만히 있다가 50부터 60까지 내려가면 되고, 첫 번째 박스는 60까지 가만히 있다가 70까지, 자,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는 뭐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 잘 따라 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됐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문제를 해보겠습니다. 자, 비슷한데 지금 자, 높이와 자, 옆으로 또 축이 하나 더 생겼죠. 그리고 시간이 좀 부족합니다. 지금 물체를 선택해 보면은 100 이상의 키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150까지 정도 넓히고, 자, 자, 지금 자세히 관찰을 해보면은 10프레임 단위로 그래프가 커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잠시 10프레임 동안 멈추고 있다가 60프레임에서 70, 80프레임까지 멈추고 있다가 80에서 90까지 내려가는 겁니다. 60, 70, 80, 60에서 80까지 가만히 있다가 10프레임씩 10프레임씩 내려가고 있는 겁니다. 자, 지금 요것을 다 같이 한번 만들어 보고, 먼저 여러분들이 만들어 보고 그 다음에 같이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모두 다 만들어 봤을 거라고 생각하고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위로 커지는 그래프가 아니고 옆으로 커지는 부분인데, 자, 박스를 탑뷰에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박스를 탑뷰에서 만들면은 혹시 자기가 이 마지막 문제를 잘 만들었다고 해서 지금 이 동영상을 더 이상 정치를 안 하면 안 됩니다. 여기에서 지금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기 때문에 꼭 끝까지 다 듣고 마무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박스를 하나 만들 때 우리가 탑뷰에서 만들면은 축이 피봇이 하단에 생깁니다. 밑에 쪽에. 그리고 자, 월드로 봤을 때 이쪽 위쪽이 Z가 되고, 월드와 똑같은 방향으로 축을 가지는 거죠, 이 박스가. 그리고 모디파이 들어가면은 높이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Z축으로 높이를 가집니다. 그런데 이것을 프론트에서 박스를 만약에 이렇게 만들면은 첫 번째 축이 중간에 생기죠. 중간에 생기고, 자, 이 높이에 문제가 좀 생깁니다. 그리고 높이뿐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형태로 위로 길어지는 것은 힘듭니다. 왜냐하면은 프론트에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프론트에서 만든 것과 탑뷰에서 만든 것이 무슨 차이가 있느냐? 제일 중요한 부분은 축이 어디에 붙느냐 하는 문제예요. 피봇이. 지금 박스 프론트에서 만든 것은 중간에 생겼고 탑에서 만든 것은 바닥에 생겼죠. 바닥에 생겼고 중간에 생겼고, 왜 그러냐면은 맥스에서 어떤 박스와 같은 물체를 만들 때 첫 번째 생성되는 면에 축이 생기는 겁니다. 탑뷰에서 만들면은 여기에 지금 첫 번째 생긴 이 면에 박스가, 이 면에 축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만약에 위로 올리면은 바닥에 축이 되는 거고, 이걸 밑으로 내리면은 윗면에 축이 생기는 겁니다. 하지만 탑뷰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이 Z축이 높이가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프론트에서 만들면은, 자, 이 면이 앞면이 될지 뒷면이 될지는 모르지만 이 면에 축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렇게 앞면, 뒷면, 여기 축이 붙는 거죠. 여기 축이 붙는 거기 때문에 아래 위로 늘어나 버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원하는 형태가 아니죠. 자, 이 높이가 이렇게 돼 버립니다. 그래서 그래프의 옆으로 늘어나는 부분을 만들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있는데, 탑뷰에서 박스를 만들어서 90도 회전시켜도 되고, 뭐 그럼 간단하죠. 회전을 하기 싫으면은 레프트 뷰에서 만들면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은
자, 이쪽에 축이 생기겠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레프트 뷰에서 만들면은 큰 문제 없이 옆으로 길어지는 박스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조금 어렵게 생각했을 수도 있는데, 축이 어느 면에 붙는가 라는 것을 잘 이해를 하면은 큰 문제 없이 마지막 문제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자, 잘 안되는 사람은 몇 번 반복해서 세 번째 문제를 만들어 보면은, 반복을 여러 번 하면은 절대로 잊어버리지가 않게 됩니다. 잘 이해가 안 되고 처음 만드는 것들이 좀 힘들다 싶으면 계속 반복해서 작업을 하면은 잘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